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방송 다 보셨을 텐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지가가 집계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 9% 넘게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지가 대비해서 시세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17.75%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 보니까 용산, 강남, 마포 이렇게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들의 공시지가가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시세가 워낙 높았으니까요. 안 좋게 보면 물론 보유자분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한다는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늘어나는 세금 부담이 더 많은지 아니면 이 지역엔 워낙 개발 호재도 많고 인기도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더 많은 건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지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변치 않는 것은 여전히 지역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 지역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첫 번째 코너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은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사한 하얀색 옷을 입으셨네요. 자, 얼굴이 빛납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2077-6356번의 전화 그리고 문자는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전화와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아미 이사로부터 좀 여러 가지 부동산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들어볼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서남권에 어떤 개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서남권이 영등포, 신도림 뭐 이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남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2030 서울 플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 미래 가치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좀 알고 진행을 한다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은 이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좀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5개의 권역 중에서 이제 밑에 부분은 서남, 동남, 그리고 위에는 이제 서북, 도심, 동북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7개의 자치구가 있는 이 서남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남권 자치구 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런 열기가 있는 그런 양천구, 그리고 이 3도심 중에 하나인 뭐 영등포구,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그리고 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로구, 금천구, 아까 말씀하셨던 곳, 그 부분이 이제 서남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권역하고 다르게 좀 하나의 특징이 중공업 지역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이제 주거 지역하고 좀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남권이 이제 영등포를 포함해서 구도심으로서 좀 낙후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계획들이 이제 좀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이제 여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금융 기능도 이제 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 뭐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지역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좀 전체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이제 7개 자치구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영등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등포구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5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이 금융 수요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여의도의 지역 생활권, 그리고 뭐 당산 지역 생활권, 그리고 여의도랑 이제 붙어 있는 영등포 지역 생활권, 그리고 신길 지역 생활권, 그리고 대림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의도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업 지역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는 좀 적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면적은 한 3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이제 영등포구의 한 13% 그리고 면적도 18%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 생활권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영등포 지역 생활권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등포구에서 33%의 인구가 여기 이제 주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제 신길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3% 그리고 그런 신길 그 이제 뉴타운 사업으로 이제 아파트도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요. 인구는 한 26% 좀 많이 이제 면적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쪽으로 대림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8% 정도이고 인구가 이제 18% 정도라고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등포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 생활권에는 뭐 당산 1동, 양평 1동, 도림동, 물레동, 그리고 영등포동, 영등포 본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여의도와 영등포 이제 합쳐서 이 3도심 중에서 그러니까 3도심 중에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도심 중에서 하나로 이제 승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전에 이제 1도심이었다가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심으로 승격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에 이제 낙후되어 있던 그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노선으로 본다면은 광역 급행 철도도 이제 들어오는데 신안산선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 제가 이제 3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이 3도심, 뭐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을 이제 살펴보면은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강남 요 부분이 이제 3도심이 되겠고요. 서남권에서는 그러면 이제 광역 중심은 어디 있느냐? 마곡지구가 있는 마곡과 그리고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가산과 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지역 중심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동 지역하고 그리고 봉천, 사당, 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등포 이제 영등포구에 있는 많은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비 사업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입니다. 이 뉴타운 사업지 하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아파트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중심지형이기 때문에 주거지형이 아닌 중심지형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고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업지구와 그리고 업무지구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 바로 이제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런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뭐 합쳐졌다가 떨어졌다가 뭐 해제가 됐다가 이제 여러 시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7개 구역으로 좀 확정이 돼갖고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랐던 구역이 바로 1-4구역이고요. 1-4구역의 그 유명한 이제 아크로타워 스퀘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 한 재작년 2017년 9월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 이제 좀 완공이 돼갖고 지금 있는 그런 이제 제일 빠른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양할 때보다 이제 지금 가격이 이제 2배가 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을 이뤘던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이 되는 구역이 바로 1-3구역. 영등포 시장역에서 바로 위에 있는 구역인데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하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 뭐 9월 정도 이제 9월, 10월로 입주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분양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1-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 시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2018년 6월에 이제 건축심의가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두산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 1-13구역 바로 옆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소규모로 이제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주택 환경 개선하는 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이제 1-26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면서 그래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로 묶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지난달에 현대 산업개발에서 이제 시공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비 사업이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등포구의 그런 교통 호재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이제 제문포길이라고 해서 신월 IC부터 이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어지는 이곳이 또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부분으로 좀 녹지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5년 10월쯤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순차적으로 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안산성도 이제 이 영등포구를 이제 지나가는데요.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안산 시작으로 해갖고 뭐 광명 지나서 뭐 독산역 지나서 영등포역 지나서 여의도까지가 이제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계속 얘기만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가시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고 지금 완전히 이제 가시화가 돼갖고 실제로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든 이런 지역의 그런 호재들을 잘 분석해서 투자한다면 뭐 세금 부분이나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면은 부동산 투자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서남권만 봤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들도 짚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짧으니까 서남권만 한번 살펴봤고요.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들을 또 다음 시간에 짚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신 우아미 이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죠.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 물건 분석을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 번호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무료 세미나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시고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세요?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세금 중에서도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세 차익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가치 상승이 될 것인가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지역 선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지, 뭐 주택 부분이건, 뭐 상가 부분이건,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크고 작고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케이스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